다시 찾아온 미스터리 공상 소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오리온 제국 관련 내용이며 소설 형식의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건질지는 모두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맡기며 일단 시작합니다. 사자. 그것은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지구상의 왕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실성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자상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방패와 왕실 깃발에서도 눈에 자주 띕니다. 그런데 사자는 시리우스 다크 전사가 소유한 측면인 어머니 여신의 전사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화에서 개의 별인 시리우스는 마치 시리우스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오리온의 어머니 여신을 따르던 것처럼 강력한 사냥꾼 오리온을 따르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어머니를 섬기고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 모두 사자를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징후를 발견했는데 이는 아마도 사자가 엄청난 힘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꿀벌을 아리아 왕족과 연결하는 것처럼 사자도 왕족 상징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결됩니다. 또한 안톤 파크스에서도 우르마 종족, 즉 사자 종족은 오리온 전사 종족입니다. 그리고 로차 가문과 같은 은행 가문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라이온스 클럽을 갖고 있으며 사자와 유니콘과 마찬가지로 로차 엠블렘에 함께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구상의 동물계는 이론적으로 오리온에서 모두 존재하며 그렇다면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은 그들 우주의 여성은 수컷도 없이 무성생식을 할 수 있는데 우주에 수컷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녀생식이란 수컷이 암컷의 난자를 수정하지 않고도 자손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처녀생식에서의 자손은 항상 어미의 복사본, 즉 복제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성도 없고 진정한 발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컷이 관련이 되면 유전자 풀의 다양성이 추가가 되고 장기적으로 종을 강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종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파충류, 특히 고대 코모도 왕 도마뱀처럼 고립된 섬에 사는 파충류는 선택에 따라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마리의 사자를 고급 경비병이자 족장이자 왕의 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리우스의 칸이자 왕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언어적인 상징주의 측면은 어떤지를 살펴보면 수년간 고대 언어를 연구한 로버트 모닝스카이와 안톤 팍스의 경우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했지만 그들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언어가 모두 별에서 유래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닝스카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지구 언어의 근원이 되는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가 오리온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그가 부분적으로 스타 엘더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 그러한 언어 외에도 그가 스스로 고대의 옛 언어를 공부한 후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가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논문에서 제시한 많은 예들은 놀라운 단어와 문법의 배열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논증하기 어려운 증거였으며 그가 확실히 연구를 한 것처럼 보였고 안톤 팍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리온 제국의 존재들이 과거의 지구를 방문하여 우리가 그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방문의 흔적을 남겼으며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혈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 유전자 풀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나 아리아인의 특성은 오늘날 지구에서 지배적이지 않지만 시리우스인의 특성은 지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오리온 제국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신다면 오리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종족과 싸우고 있는 이 피의 굶주리고 사람을 잡아먹고 변신하는 파충류처럼 보이는 이것에게서는 전혀 긍정적인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라 메테리얼에 따르면 아리아인은 현재 유일한 항성 종족으로서 때때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드를 관통하여 음의 외계 종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라 메테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전의 고대 이집트 시대의 고대 우주 비행사였다고 주장하는 라라고 부르는 6차원 밀도의 사회 기억 복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 집단이 아리아인을 은밀도의 존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닝스카이는 자신의 초기 연구 작업에서 그들을 무자비한 살인 기계로 제시했지만 그의 마지막 테라 페이퍼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 이후에 그들은 정착하고 진화한 전사 종족으로 그 표현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업과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보다 평화로운 제국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당해 보이는 존재들이라면 그들을 지지하기가 더욱 쉬울지도 모르지만 오리온은 어째서 이렇게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적어도 그들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여기서는 익명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진실을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리온 제국이 가지고 있는 놀랍도록 나쁜 평판들은 대부분 총대주교 정권의 중상모략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주는 본질적으로 여성적이며 여왕이 이끄는 오리온 제국이 어머니 여신의 종교인 신성한 여성을 포용하고 있다면 그녀와 그녀의 백성은 그렇게 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유의지의 세계이며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정복은 많은 항성 종족의 진화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종으로서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평화로운 방식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 대신에 영적인 수단으로 배우고 확장을 하기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그 과정에서 더욱더 평화로워집니다. 일부 종의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다른 종인 아리안 랩털리언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평화로운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때때로 낮은 의식을 가진 침입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지만 침입자가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평화적인 수단을 시도하여 침입자를 문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국과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사나운 마크 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시리우스인과 아리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짧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는 몇 번의 전투만으로 끝나고 갈등이 해결되었으나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맹렬한 은하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은 실제로 서로 힘을 합친 상태로 나란히 싸우고 있었고 서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리아인들은 다른 항성계를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항성 종족이 다른 항성계에서 진화할 때 그들은 힘과 단결 그리고 평화로운 성격뿐만 아니라 무역상의 이익을 위해서 오리온 제국의 일원이 되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온 제국은 광대한 제국의 규모를 언급한다면 아마도 우주에서 사업과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제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리온자리 별자리에서부터 은하계의 다른 부분까지 그리고 더 멀리 다른 은하계까지 도달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리아인을 비늘과 녹색 피부를 가진 거대한 파충류 종족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꼬리가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본질적으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오리온 여왕의 종족이었던 원래 오리온 파충류 종족은 비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나운 정복자였던 고대 과거에 매우 파충류와 유사했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으며 이후로 그들은 대부분 비늘을 잃어버렸고 아주 인간처럼 보이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가 오리온 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별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은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제국이 파충류 존재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한 가지 비유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리슨 포드가 이 모든 서로 다르게 생긴 별의 종족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머나먼 행성의 술집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루카스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제국에는 별의 종족과 개인의 수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퀸덤 오브 오리온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퀸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왕의 영역이나 계급 또는 여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입에 필요한 요구사항 목록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종족이 다른 별의 종족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의식이 충분히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법칙과 불간섭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자, 즉 불간섭의 법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항성의 종족이 다른 항성 종족의 진화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행성의 종족과 섞이려면 그 세계의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그 행성의 규칙과 법률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 간의 연락은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항성 종족이 만일 기본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서로 대화를 나눈 후에 경고를 받을 수도 있으며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제국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결정을 거부를 한다면 마크 전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간단한 규칙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온다면 다시 오는 것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제국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신성한 여성의 아리안 종교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우주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왕은 신념 체계와 함께 항성 종족이 어떻게 지나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간섭 없이 매우 자유롭게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별 종족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각 별의 종족이 자신만의 속도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오리온 제국의 구성화는 오리온,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 안드로메다 별자리 내의 항성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국의 광대함을 알게 되면 매우 불쌍하게 보일 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회원 세계에서는 우리의 은하계보다 약 2배 이상 더 큰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같은 다른 많은 은하계의 별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은 제국 내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원하는 대로 스타게이트와 스타하이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하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항성 종족이 다차원적이어야 하며
나노 이동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국 내에서 더 진화된 존재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 3차원보다 더 많은 차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국에는 3차원 종족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성 종족은 서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한 밀도나 차원에 고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별의 종족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3차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차원적인 별의 존재들이 그들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부를 나누고 자신의 몸에서 독립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에서 우주가 의식과 자학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걸 배웠고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증거에서 그런 효과를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한 모든 우주의 공통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적인 법칙은 우주와 은하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의식 증가에 대한 지원은 아마도 모든 우주에서 공통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비록 고통은 때때로 우리 학습의 교훈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진화되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다중 우주와 그 차원을 탐구함으로써 좀 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퀸덤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임무 중 하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리온의 철학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계층이 없습니다. 이것의 의미와 결과가 이해가 되면 각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이웃을 돕는 사회가 나타납니다.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촉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며 빛을 보려면 일정량의 어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가 다중 차원이 된다면 이러한 촉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간차원적, 즉 우리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3차원의 함정에서 먼저 빠져나와야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우주에 들어가면 촉매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차원을 탐색하여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찾게 됩니다. 오리온 제국은 마치 전성기 시절의 대영 제국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그들에겐 전 세계의 식민지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영국인으로 간주가 되어 영국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물리적인 관할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로차 가문을 통해 여전히 그러한 관할권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로차는 과거 대영제국 그 자체 이상을 집어삼킨 상태라는 것을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행성이나 항성계는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며 그곳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리온 제국이 확장된 방식이며 그들은 그렇게 젊은 세계를 하나씩 뿌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그들은 특정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침략 세력의 지배를 받았고 그때 그들은 고대 은하 전쟁 이후에 쭉 유지해오던 우월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더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껏 저는 새끼를 먹고 인간을 먹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죽이고 지구를 장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 굶주린 파충류 종족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퀸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결정했지만 큰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리아인들이 폭력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무자비한 은하 천사였지만 대부분의 다른 종족들이 자연적인 학습 과정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진화했다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우리 행성의 연구자들로부터 아리아인에 대해서 듣는 설명들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자면 그것은 아리아인의 설명이 아니라 시리우스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이 마치 하나의 종인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되곤 하지만 이것은 시리우스인들이 지구를 통제하는 자들이며 아리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때 말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를 조종하는 자인 일명 컨트롤러는 사람들을 진실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여 반전된 심리학의 형태로서 다른 별의 종족을 자신을 대신한 모습으로 비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컨트롤러의 작전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신하는 파충류는 어떨까요? 날개 달린 용 아니면 알파 드라코니언,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암시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항성의 종족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변장을 한 시리우스 대군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레이스, 즉 일명 그레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가 언젠가 다시 다루게 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본 것을 언젠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때 항상 여기와 나머지 레벨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인류 대다수는 그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하늘에서 비행 접시로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원간 존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리온은 왕이 아닌 여왕이 통치하고 여성 종교를 포용한다는 점에서 여성 제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물론 여신은 어디에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다른 존재보다 특정 존재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과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에너지의 흐름이 작동하는 방식이므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수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일명 파장,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파수 또는 밀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의식으로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사람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만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아인들이 오리온 제국을 어머니 여신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고 제국의 구조는 더욱더 진화하고 의식의 고향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여신이 바라는 일이었던 걸까요? 모르면 미스터리고 알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알듯 말듯 아리송한 이야기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과연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로써 오리온 제국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언제나 그렇듯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언젠가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로 제공될 날이 오길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